경기 중에도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 어떻게 버틸까? 무너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전반전에 실수를 했다. 팀이 실점했다. 감독님이 외쳤고 동료들이 쳐다봤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그 후로는 공이 내게 오는 게 무서웠다. 소극적인 움직임, 불안한 눈빛, 무너지는 경기력. 이처럼 선수는 경기 중에도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 어떻게 복구하느냐다. 우리는 흔히 멘탈이 강한 선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실수하지 않는 선수는 없다. 차이는 실수한 다음 순간에 드러난다. 1.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회복은 준비된 사람만 한다. 실수는 모든 선수가 한다. 메시도, 손흥민도, 김민재도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건 회복력이다. 실수 이후 다시 경기에 몰입하고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능력. 이 회복력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준비된 선수만이 실전에서 멘탈을 다시 세울 수 있다. 회복력은 근육처럼 훈련되고 습관처럼 체득된다. 또한 실수 직후 선수의 몸과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심박수는 갑자기 치솟고 시야는 좁아지고 뇌는 방어적인 상태로 들어간다. 이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수는 경기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2. 경기 중 무너지는 흔한 순간들. 실점에 직접 관여했을 때, 코치나 감독에게 질책받았을 때, 동료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느꼈을 때, 몸이 안 따라줄 때, 체력 저하, 부상 불안 등, 팬이나 부모의 기대를 의식할 때, 이런 순간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이 느려진다. 심리학적으로는 스트레스 반응이 발현된 것이다. 이 반응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작동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다. 하지만 축구장에서 이 반응이 나타나면 공을 피하고 패스를 꺼리며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체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재정비하는 도구들이다. 3. 그 순간 어떤 행동이 나를 구할 수 있을까? 루틴으로 복구하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실수 후 유니폼을 당기기, 발로 땅을 두드리기, 고개를 위로 한번 크게 젖히기, 입술을 깨물기 등. 뇌는 이 반복 행동을 통해 위기 상황을 일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루틴은 선수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안정의 신호다. 이 루틴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유명한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는 실수 후 항상 글러브를 2번 친다. 메시 역시 실수를 해도 늘 고개를 들고 다음 위치로 빠르게 이동한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리셋하는 루틴을 갖고 있다. 호흡으로 감정 통제하기.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3초 호흡. 간단하지만 실제로 교감신경의 흥분을 진정시킨다. 멘탈이 흔들릴수록 몸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빠르다. 선수에게 필요한 건 명상이나 긴 호흡 훈련이 아니라 3초짜리 짧은 안정 동작이다. 3번만 반복해도 뇌는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를 받고 평정심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는 실전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자기 대화. 괜찮아, 다음 거 잡자. 지금 집중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말은 뇌를 움직인다. 소리 내지 않아도 좋다. 생각의 방향을 다시 경기로 돌려야 한다. 자기 대화는 정신적인 루틴이다.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응원.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 다독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긍정적 자기 대화를 자주 사용하는 선수는 실수를 빠르게 잊고 다음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 4. 훈련장에서의 멘탈 복구 훈련. 멘탈은 경기장에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평소 훈련에서부터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연습해야 한다. 실수 이후 즉시 복귀 훈련. 소규모 게임에서 일부러 실수를 유도하고 다음 플레이로 즉시 전환하도록 유도. 공 뺏겼을 때 3초 안에 수비 복귀와 같은 조건 설정. 이런 훈련은 실수 자체보다 그 다음 행동의 속도와 질을 중요하게 만든다. 의도된 압박 훈련. 일부러 코치가 큰 소리로 지적하거나 소음을 통해 압박감 유도.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했을 때 동료의 반응을 설정해두고 대응하는 방식. 훈련에서부터 감정적인 압박을 경험한 선수는 경기에서도 위기를 예상 가능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낯선 자극이 줄어들면 멘탈은 훨씬 덜 흔들린다. 감정일지 쓰기. 매 훈련 경기 후 내가 흔들렸던 순간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 선수 스스로 감정을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게 된다. 이 기록을 코치와 함께 나누면 더 효과적이다. 코치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선수의 감정과 사고도 코칭할 수 있는 파트너여야 한다. 5. 눈물, 분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많은 선수들이 경기 중 울거나 소리치거나 스스로를 때리는 행동을 한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가 넘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방출이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경기를 망치게 두지 않는 것. 멘탈이 흔들린다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만 끌고 오자. 모든 감정은 에너지다. 분노는 집중력으로, 긴장은 각성으로, 불안은 신중함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감정의 방향만 바꾸면 멘탈은 오히려 성장의 도구가 된다. 진짜 강한 선수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멘탈이 강하다는 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실수해도 고개를 드는 사람, 흔들려도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사람, 감정을 느끼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선수가 결국 마지막에 웃는다. 진짜 승부는 골을 넣는 순간이 아니라 실수 이후의 3분 안에 결정된다. 당신은 지금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이미 강한 선수다. 그리고 그건 연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경기장 밖에서 무너지는 순간들, 축구보다 더 힘든 건 친구 사이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1. 학교생활 속 멘탈 붕괴. 운동부라서 생기는 거리감. 운동부라는 이유만으로 조용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쟤는 수업도 안 들어오면서 왜 저렇게 대우받지? 쟤네는 운동만 하면 되니까 좋겠다. 축구 선수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질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돼. 말은 안 하지만 혼자 밥 먹고 교실에서 조용히 있는 일이 늘어나. 멘탈 영향. 자존감 저하. 스스로를 숨기게 됨. 자기검열. 나는 친구를 만들 자격이 없다는 인식. 2. 학교 폭력 위기. 작은 실수가 인생을 흔든다. 요즘은 말 한마디, 몸싸움 한 번도 학폭위에 회부될 수 있어. 그리고 한번 학폭위에 걸리면 기록이 남아 체육 특기자 진학 제한. 프로 대학 스카우터들이 이미지 문제로 깊이. 심할 경우 축구부에서 퇴출, 선수 생활 중단. 실제로 있었던 사례. 친구와 장난치다 욕설 섞인 말, 녹음 파일로 제출. 학폭위. 단톡방에서 농담하다 특정 친구가 기분 상함. 학폭위. 후배에게 심부름시킨 것 자체가 지시강압으로 판단됨. 본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로 판단되는 사회가 됐어. 3. 친구와의 갈등. 운동부 내 서열 문화에서 생기는 문제. 운동부 안에서의 상하관계는 때론 가족 같지만 때론 폭발적인 감정의 온상이 돼. 단톡방 갈등. 포지션 경쟁에서 생긴 신경전. 감독에게 잘 보이려는 눈치 싸움. 사소한 갈등이 커져 집단 괴롭힘으로 확장되기도 함. 또는 반대로 피해자가 되었다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4. 이럴 때 멘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감정 정리부터. 나의 감정 내 편이 되어줘라. 일기, 녹음 또는 믿을 수 있는 어른과의 대화를 통해 억울함과 두려움을 꺼내놓는 것부터가 시작.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 것. 학교 안에 상담교사, 학부모, 코치 등에게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기. 갈등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중립적 제3자에게 먼저 공유. 운동 외에 자기 정체성도 만들기. 그림, 글쓰기, 영상 만들기, 요리, 악기 등 축구 외 자아를 키우는 것이 내 멘탈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어. 마무리 메시지. 경기장 안의 실수는 훈련으로 회복되지만 경기장 밖에서 받은 상처는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축구가 인생 전부가 되기 전 사람으로서의 나를 지키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